네, 25년도 예문여고 중간고사 해설을 맡은 포에머건 지효석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응시자 중에 예문여고 친구가 있어서 간단하게 예문여고 시험 특징 먼저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요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최근 모의고사 기출문제 반영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들을 풀어봐서 알겠지만 실제로 한 10번대 뒤부터는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계산 과정들이 물어보는 주제 자체가 일반적인 그냥 문제집이라던가 기출문제랑은 다르게 조금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 시험이다 보니까 특히나 15번이랑 16번 요 친구들은 되게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이거든요. 그리고 서술형 3번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더해서 뭐 0이다 아니면은 다른 조건이 아니라 실수가 되는 조건이라서 지금 저도 지금 나눠드린 손풀이에서 좀 오답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점수가 나오기가 좀 힘든 좀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아마 중간고사 준비할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이게 알고 있는 문제도 내가 어떤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좀 기억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서술형 4번이랑 그리고 10번이랑 12번 문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나눗셈 계산을 하면서 이제 또 어떤 부분들을 조금 신경을 써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페이지는 전체적으로 1번부터 7번 지금 그 여러분들 나눠준 시험지랑 선생님 시험지랑 이렇게 문제 구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요. 1번부터 7번까지는 크게 기본 유형들 정리가 잘 됐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5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합이랑 곱을 가지고 변형 공식 쓰는 문제였고, 6번 같은 경우에도 보통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할 때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뭐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아마 자연스럽게 조립제법으로 나눗셈 계산을 진행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이제 A 값을 찾겠다고 원래 식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A를 찾은 다음에 나눗셈 계산을 진행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조립제법으로 나눗셈 계산하는 과정에 알아서 A 값이라던가 이제 목 같은 경우에 나올 거기 때문에 좀 한 방에 계산을 하는 연습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식을 통째로 그냥 통분을 하기보다는 우리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도 있지만 그냥 알파 베타를 2차 방정식에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 식을 가지고 적어도 2차 이상의 식들은 차수를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가면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번하고 11번이 대표적인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였는데 일단 10번 문제를 풀기 전에 12번 문제를 먼저 잠깐 볼 거예요. 12번이 생각보다 볼륨이 좀 크거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fx랑 gx가 있고 일단 가조건에 주어진 fx를 x제곱 플러스 gx로 나눈 몫이 x제곱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g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다라고 주어져 있어요. 네, 애초에 이 문제에 fx랑 gx의 차수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항상 나눗셈 계산을 할 때는 차수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나누기를 하게 되는 요 x제곱 더하기 gx라는 친구가 2차식이냐 아니냐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돼. 근데 지금 얘가 만약에 2차식이라면 나오는 나머지는 1차 이하의 나머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하죠. gx가 3차 이상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래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3차가 되어버리면 얘가 그대로 3차가 되면서 나머지가 성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는 2차가 되고 1차 이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x제곱이 있기 때문에 gx는 일단 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겠구나 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1차항이랑
상수항 정도만 미지수로 놓고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전체적인 요 fx에 대한 항등식을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겠지. 2x 제곱에 플러스 ax 플러스 b 하고 몫은 x제곱 플러스 1,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x제곱이 날아가면서 ax의 플러스 b-4 정도까지 일단 가조건으로 전체적인 차수에 대한 정리, 그리고 미정계수가 2개 있기 때문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 안에서 다시 또 이 미정계수를 찾아야 되겠구나. 근데 중요한 건 나조건에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지금 fx의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나눗셈 계산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은가. 결과적으로 fx가 gx로 나누어 떨어진다면 이제 나머지 없이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안 남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미정계수를 들고 우리가 gx로 직접 나누기 계산을 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gx 자리에다가 그대로 다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하고 적어놓고 여기 있는 식 안에서 이제 저 식을 묶어내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거든. 우리가 나눗셈 계산에서 어떤 부분을 기억을 해주면 좋냐면 우리가 나눗셈 계산을 하기 전에 10번 문제도 되게 비슷한 뉘앙스인데, 결국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과정이 실제로 직접 나눗셈도 있고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해서 개수 비교를 통해서도 이 나눗셈 계산을 진행할 수 있지만, 결국 나머지라는 친구가 내가 나누기 계산을 하게 되는 요 gx라는 친구가 0이 되는 상황일 때 남는 식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일단 2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니까 결국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1차 이하의 식이 마찬가지로 나와야 되는데 우린 지금 그 부분을 0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접 나누기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는 gx를 가지고 x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를 대입해서 차수를 줄여나간다는 느낌으로 식 정리를 하셔도 될 거예요. 뭔 소리냐면 지금 여기 x제곱이 여기 두 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fx를 gx로 나누었을 때 전체적인 상황을 gx가 0이 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여나간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면 2배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2배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거기에 똑같이 ax 플러스 b를 더했기 때문에 이쪽에는 그대로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개 남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x제곱이 있기 때문에 x제곱 자리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식의 차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볼 수도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차수를 1차 이하로 줄였을 때 결과적으로 남는 식을 나머지로 채택을 하게 되면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그 1차 이하의 식도 마찬가지로 0이 되겠지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식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ax 플러스 b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하고 전개를 했을 때 ax 플러스 b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체 제곱이 되실 거고요. 여기 마이너스에 요거에 플러스 1까지 얘랑 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식이 4차에서 일단 2차까지 줄어드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얘가 아직 2차 식이기 때문에 차수를 1차까지는 줄여놓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다시 여기 붙어 있는 x제곱 자리에다가 우리가 체크해 놓은 gx가 0이 되는 상황을 집어넣게 되면 a제곱에 다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플러스 2abx에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하면 이제 전체적인 식의 차수가 1차로 줄어들게 돼요. ab 때문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이 각각 0이 돼야 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2abx가 되실 거고요. 나머지 상수항이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a제곱에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에서 1차항의 개수랑
상수항이 각각 0이 되게끔 나누어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결국 얘가 0이 되려면 a가 0이거나 아니면 a가 날아가면 b 아니지 a제곱이 2b인 상황 정도로 세팅을 해주실 수 있을 거고, a가 0일 때에는 이렇게 날아가고 b제곱이 4가 되는 상황, a제곱이 2b면 여기다가 2b 집어넣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되는 상황. 이렇게 되면 제곱이 음수가 되니까 b가 허수가 되어버려서 여기에선 우리가 조건을 가지고 올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 b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 단조건이 하나 있어요. F0는 0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구해놓은 fx에서 그대로 0을 집어넣으면 무엇이 나오는가까지 체크를 하면 결국 f0가 2b-4가 돼서 얘가 0이 되지 않으려면 일단 b는 2가 아니어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이제 b 값까지 이렇게 찾아주실 수 있다고. 됐죠? 이걸 만약에 항등식이랑 직접 나눗셈으로 풀었다고 해도 아마 풀이 과정은 엄청나게 길 거예요. 근데 요 나눗셈 계산을 할 때 항상 요 나누는 식에 0이 되는 상황을 가지고 전체적인 다항식의 차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실제로 우리가 나눗셈 계산을 하는 과정, 직접 나눗셈을 해도 결국은 차수가 점점 줄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 전체적인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그대로 10번 문제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기 때문에 그냥 허수까지 허용을 해서 내가 x자리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i를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나눗셈 계산이라는 거는 항상 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여나가는 과정이란 점을 생각을 하면 요 정도는 근데 사실 직접 나눗셈을 해도 계산이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제한 시간을 가진 시험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이걸 전개해가지고 직접 나눗셈을 하고 있는 상황이 별로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12번이랑 비슷하게요. 일단 제곱부터 이렇게 한번 해볼 거야. 6제곱에서 제곱만 가지고 오게 되면 결국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상황은 얘가 0이 되는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x에다가 직접적으로 i를 집어넣는다기보다는 x제곱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차수를 줄인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식의 차수가 이제 3차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2x를 세제곱하면 되니까 8x 세제곱이 될 거고, 이제 우리는 나머지가 1차이길 희망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 x 세제곱에서 x제곱만 뽑아다가 마이너스 1 하고 이렇게 차수를 줄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나머지는 직접 나눗셈을 해도 아마 마이너스 8x가 나오는 상황일 거라고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 계산을 하는 과정은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항등식을 이용해서 나머지 정리나 개수 비교를 하는 과정, 그리고 직접 나눗셈을 하는 과정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상황을 이용해서 원래 다항식의 차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과정까지 기억을 해주면 아마 복잡한 나눗셈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이게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뒤쪽으로 가면 점점 더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 다음에 몇 번 문제를 볼 거냐면 13번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가실게요.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 특히나 4차식이 13번처럼 홀수차 없이 2차랑 4차 그리고 상수항만 포함하는, 우리 보통 이런 식을 보기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우리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를 되게 자주 볼 거지만 보통 보기차식의 모양을 하고 있는 4차식 같은 경우에는 인수분해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갈라져요.
있는 식을 그대로 합 곱의 기준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상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에 x제곱 마이너스 베타제곱, 뭐 굳이 마이너스일 필요는 없는데 바로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우리가 완전제곱식을 만든 다음에 합차공식으로 끌고 가게 되면 이 보기차식은 이런 형태로도 2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다라는 사실은 일단 이번 중간고사에서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3번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1차식 두 개에 2차식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고 A, B, C는 정수라 그랬기 때문에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문제의 4차식은 2차항의 개수가 미지수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상수항이 마이너스 36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한 결과가 항상 1차식 기준으로는 반대부호인 두 개의 식이 이렇게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과정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이 문제에 A, B, C하고 서로 다른 숫자인 것처럼 인수분해식을 이렇게 줬는데 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여기 있는 두 개의 1차식은 굳이 A, B라는 다른 문자를 쓸 이유가 없겠구나 정도를 시험장에서는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 1차식 두 개는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 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부호인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셔야 된다. 그러면 결국 이 4차식은 이런 느낌으로만 인수분해 하실 수 있어도 어렵지 않게 K값을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2차식 두 개를 인수분해를 할 건데 하나는 마이너스 제곱수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굳이 제곱수가 아니어도 상관없다 라는 느낌의 가이드라인만 있어도 마이너스 36은 마이너스 1이랑 36을 곱해서 마이너스 제곱수를 만들 수 있고요. 플러스 36 같은 경우엔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도 어차피 이 문제에서 원하는 형태랑은 상관이 없다고요.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36에서 이제 마이너스 제곱수의 모양을 하고 있는 형태들을 이렇게 뽑을 거예요. 36 안에 들어있는 제곱수가 총 4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6에 플러스 1까지 이 4개의 세트를 가지고 K값을 만든다는 느낌으로 정의를 해주면 아마 어렵지 않게, 그리고 보기차식은 무조건 요 모양 아니면 인수분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고서 시험장 안에 들어가면 보기차식 정도는 어렵지 않게 인수분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합을 구해서 각각의 K값들을 4개를 구해준다 느낌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번 볼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2차 함수 fx랑 2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 gx에 대해서 얘는 2차라고만 주어졌지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g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2차 함수라고 주어졌는데 문자가 x랑 k가 있어요.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자, 일단 세 번째 줄에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요. 이미 인수분해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 기준으로 fk랑 gk 두 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이랑 5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1과 5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이 3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이랑 5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1이고 얘가 5인 상황, 또는 얘가 5고 얘가 1인 상황,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냐면 k에 대한 이야기가 된다고요. fx랑 gx 2차 함수에다가 x는 k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가 1이 나오면 하나가 5였으면 좋겠고, 혹은 하나가 5가 나오면 다른 하나가 1이었으면 좋겠는데 두 개의 2차 함수가
1, 5랑 만나는 지금 K는 X좌표이기 때문에 K가 3개라는 거는 결국 두 2차 함수랑 요 가로선 2개가 만나는 교점이 3개밖에 안 나오는구나 라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gx가 최고차 항계수가 2인 2차 함수다 정도밖에 몰라요. 그럼 일단 gx 기준으로도 y는 1이랑 y는 5, gx가 1이랑 5가 되게끔 한 x좌표가 3개가 나오려면 가로선을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gx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있는 k값 3개를 fx를 그려서 거기에다가 y는 1, y는 5를 해도 정확히 같은 x좌표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제한 범위 안에서 우리가 fx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 맞지? 폭부터 시작해서 축의 위치까지 생각을 해도 정확히 저 3개의 점에서만 y는 1, y는 5랑 만나게끔 2차 함수를 그리려면 fx는 무조건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3점을 지나가는 이런 2차 함수가 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일단 이 문제에서 나와야 돼요. 1이랑 5가 되는 x좌표가 지금 이 문제 기준으로 k값 3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축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fx는 얘랑은 전혀 다른 x좌표 3개를 또 추가적으로 뿜어내겠지. 그러면 결국 k가 6개가 되는 상황일 거고 2차 함수의 폭도요. gx랑 만약에 폭을 달리해서 이렇게 2차 함수를 펑퍼짐하게 혹은 좁게 그리게 되면 다시 또 1하고 5랑 만나는 교점이 gx랑 다른 위치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에서 k의 개수가 3개라는 건 3개 말고는 이 gx, fx를 1이랑 5가 되게끔 한 x좌표가 없다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줘야 되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x도 있고 k도 있고 다시 fx, gx로 넘어가서 이 k가 3개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게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여기까지 해결이 되고 나면 결국 fx는 gx랑 위아래 볼록만 다르고 정확히 폭이 같은 3개의 x좌표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2차 함수입니다 라는 결론만 나와도 일단 최고차 항계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f1이 5라 그랬으니까 위로 볼록한 fx 기준으로 y는 5가 되는 지점이 정확히 x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fx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fx는 결국 1,5를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겠구나. 그러면 이 fx가 y는 1이 되려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4고 넘어가면 2이시기 때문에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맞죠? 그러면 거꾸로 gx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게 필요가 없군요. fx의 꼭지점이 결정이 되면 gx도 이미 꼭지점이 나와버리네.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2차 함수입니다 하고 그냥 fx, gx를 마무리만 지어주시면 돼. 그치? 근데 왜 fx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차분차분히 문제에 주어진 조건들을 읽어주시면 될 거예요. 16번으로 가시죠. 도형하고 관련된 문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실수 A, B에 대해서 일단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했어요. A, B에 대한 조건은 따로 없고 그러면 결국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면 기본적인 근과 개수와의 관계는 먼저 정리를 해놓고 지금 이 알파 베타를 이 도형에서 어떻게 썼는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
삼각형 ABC의 꼭지점 A에서 BC의 수선의 발 하나 내리고 AH1이고 HA에서 BC가 나누어진 두 선분의 길이를 알파랑 베타라고 했구나. A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요 길이는 1, 그리고 요 길이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여기에다가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한 변의 길이가 8분의 5인 정사각형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항상 직각삼각형의 직사각형 내지는 정사각형을 그려놓은 문제 안에서는 항상 닮음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 요 길이는 실제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는 8분의 5야. 그러면 지금 H를 기준으로 ABH가 정확히 요 PQ라는 선분에 의해서 닮음인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게 되거든요. 대응변은 1이랑 8분의 5니까 정확히 길이 B는 5대 8이겠구나 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돼. 그럼 이게 5대 8이면 자연스럽게 얘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대 8이 되는 거잖아. 요 밑에 있는 선분 BH가 전체 알파가 5대 3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ACH도 마찬가지잖아요. SR이라는 요 선분에 의해서 이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도 닮음으로 쪼개지고 요 길이 또한 마찬가지로 8분의 5이기 때문에 이쪽도 5대 8 닮음을 지금 만들고 있어. 그러면 베타도 마찬가지로 뭐야? 길이는 달라도 비율은 5대 3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시라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얘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요 변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8분의 5가 되셔야 되는 거잖아. 네, 이 8분의 5라는 길이가 정확히 뭐예요? 알파의 8분의 3 그리고 베타의 8분의 3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관계를 만족을 한다고요. 됐어?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일단 슉 하면 3분의 5가 되시는 거고요.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는 A라고도 했으니까 A하고 일단 A 값이 3분의 5입니다 라고 결론을 내려줄 수 있네. 자, 그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AP랑 AS의 길이 곱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AP랑 AS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밑변을 5대 3으로 나눠놨으면 이쪽에 있는 두 변도 마찬가지로 5대 3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겠지. 여기 AC의 길이도 S에 의해서 5대 3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일 거고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써주실 수밖에 없다고. 밑변 알파의 높이가 1이니까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1 이쪽은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1에서 일단 전체 빗변의 길이가 마찬가지로 8등분이 된 상황이니까 문제에 주어진 AP 곱하기 AS는요 AP 같은 경우에는 8분의 3이 곱해진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1이고 AS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8분의 3이 곱해진 루트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되실 거야. 얘네 둘이를 그대로 곱해주시게 되면 문제에서는 64분의 3루트 26이라 그랬고 우변은 64분의 9가 곱해진 루트 알파 제곱 플러스 1 베타 제곱 플러스 1이 되실 거라고. 그러면 나머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일단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b 제곱이실 건데 정리를 먼저 좀 하자. 64 날리고 나눠주시면 3분의 루트 26인데 제곱하면은 9분의 26이 되실 거고요. 자, 요시 제곱하면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1이시니 이 친구는 b 제곱이고요.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b인데 a 제곱이 9분의 25죠. 이 정도. 그럼 9분의 26이 넘어오면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시네. 그러면 여기 1까지 9분의 8 b에 대한 이런 2차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나? 9b제곱 마이너스 18b 플러스 8은 0이시기 때문에 3, 3에 4, 2, 6, 12 딱 되네. 그러면 b는 3분의 4 또는 3분의 2가 되시는데, 그러면 둘 중에 최대값 찾는 거구나. 큰 놈 가지고 오면 되겠다. 됐죠? 일단 닮음으로 전체적인 변의 길이들, 일단 메인 길이들은 주어져 있고요. 너네가 봐야 되는 건 AH가 1이고 정사각형의 한 변이 8분의 5일 때 8대 5짜리 닮음을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술형 3번은 내가 나눠드린 자료가 틀렸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하고요. 그러고 서술형 4번으로 갈게. Z라는 친구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복소수 정도는 이번 중간고사 때 기억하셔도 좋아요. 요거 아마 정리하고 나면 Z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우리 3차 방정식 단원에 나오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3차 방정식의 허근 오메가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 실수부분으로 구분을 지어주시면 좋아. 실수부분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세제곱해서 1이 되는 오메가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원래 같으면 3차 방정식 단원에 나오는 주제인데 복소수랑 관련된 주제가 되다 보니까 얘가 복소수 단원에서 이제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하실 수 있다고요. 이제 결론을 알고 풀이를 다 적은 다음에 중간 과정을 채우셔도 서술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중간고사 때 외우고 들어갈 건 외우고 들어가시는데, 얘는 서술형이기 때문에 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 미지의 복소수가 나오면 항상 허수만 우변에 남겨놓고 양변을 제곱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3까지 넘어가면 Z제곱 마이너스 Z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결국 Z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결론이 나올 거야. 됐지? 자, 그랬을 때 이 Z를 그냥 Z부터 Z의 N제곱까지 더했을 때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친구는 결국 6제곱을 하면 1이 되는 복소수가 되고요. 그러면 보통 이런 식으로 주기성을 가진, 우리 교과서에서는 i라는 친구가 4제곱 주기성을 가지고 4제곱 주기성을 가지기 때문에 딱 4제곱까지 더하면 0이 된다는 성질을 배워요. 근데 이게 i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거듭 제곱해서 1이 되는 복소수들은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딱 그 거듭 제곱까지 더했을 때 항상 0이 된다라는 성질을 가진다고요. 일단 우리가 Z랑 관련해서 알고 있는 식이 실제로 요 값을 집어넣는다기보다는 딱 요거랑 요거 정도거든. 근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더했을 때 0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근데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 여기 있는 세 개 같은 경우에는 Z세제곱으로 묶어서 Z제곱, Z세제곱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서 그대로 전부 다 상쇄돼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근데 내가 놓친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얘가 6의 배수가 되면 6개씩 묶을 때마다 0이 되면서 실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4제곱, 5제곱, 6제곱이 여기 앞에 있는 3개의 반대부호라면 내가 얘를 5제곱까지 이렇게 끊어서 계산을 해도요, 뭐야? Z랑 Z제곱이 이렇게 날아가면서 얘 하나만 남는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맞지? 그러면 얘는 5개를 끊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6개씩 쭉쭉쭉쭉 잘라나가도 실수가 되겠구나. 자, 이게 5개에서 실수가 됐다고 5의 배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6개마다 반복이기 때문에 5제곱까지 끊어서 실수가 됐으면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인 숫자일 때 더하면 실수가 되겠구나. 그러면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6의 배수 16개이실 거고 나머지가 5인 친구들은 요 숫자들 6의 배수 빼기 1씩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6개에서 총 32개 실수가 되는 n값이 존재하겠구나. 그렇죠? 요거는 혼자만 거듭제곱하는 게 아니라 거듭제곱들을 쭉 쌓아나가는 과정이시고 6제곱이 1이라면 굳이 6제곱 이후로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성질을 생각을 하면서 풀이 과정들을 쭉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서술형 4번입니다. 아이고. 이게 매년 내가 예문여고 시험 문제들을 풀 때마다 느끼는 건데 항상 마지막 서술형 문제는요 그냥은 풀겠거든요. 그냥은 풀겠는데 도대체 이걸 제한 시간 안에 어떻게 서술형 풀이 과정까지 다 적지라는 고민을 항상 해요. 그리고 과연 예문여고에 이 서술형 4번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이 마지막 서술형 문제를 과연 풀이 과정까지 완벽하게 적어서 만점을 받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이게 항상 마지막 문제가 어디에도 출처가 없는 예문여고 선생님이 만든 것 같은 문제가 항상 등장을 하시는데 일단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내가 완벽하게 서술하지 못하더라도요 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문제인가 정도는 최대한 서술형 답지에다가 적어주시는 게 좋아. 일단은 가조건에 뭐가 주어져 있냐면 fx 더하기 gx 세제곱이 주어져 있어요. 얘를 fx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gx 세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잘 생각해 볼 거예요. 이게 fx, gx로 주어져서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구조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직접적으로 나눗셈 계산을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적어도 전체적인 식을 전개해서 보실 줄은 알아야 된다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b 기준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 식일 건데 어머 미쳤나봐. 이걸 전개만 해놓고 봐도요 대략적인 그림이 보일 거야. 나는 이렇게 전개된 식을 fx 제곱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미 전개된 식은요 여기까지는 fx 제곱이 곱해져 있기 때문에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그럼 나누어 떨어지는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 이 두 부분만 보시면 되는데 마침 문제에 나머지가 gx 세제곱이라고 여기 이렇게 전개된 식에 나머지가 그대로 떡하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가조건에서 무엇을 읽어야 되냐? 그러면 요 남아있는 요 친구 얘는 수식적으로는 fx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지만 가조건에서 원하는 게 나머지 gx 세제곱이면 얘까지 나누어 떨어져야 되겠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면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결국 fx 곱하기 gx의 제곱이라는 친구가 fx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겠다. 결국 가조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가 요거라는 거지.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야. 이미 fx가 하나는 들어가 있으니 얘를 직접적으로 통째로 나누려고 하지 말고요. 이미 인수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러면 gx의 전체 제곱이 fx 하나로 나누어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맞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가능성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fx, gx 다항식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다항식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줄에 최고 차항의 개수가 전부 다 1이고 모든 개수와 상수가 정수인 다항식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뭐냐?
gx제곱이 fx로 나누어 떨어지는데 gx랑 fx는 최대한 차수가 낮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gx를 1차로 세팅을 하면 그대로 fx는 gx를 제곱한 2차 느낌으로 최대한 차수가 낮게끔 세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제 차수에 대한 고민이 된다고? 물론 얘가 1차일 때 fx가 1차면 안 되지? 맞지. 요게 fx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fx는 적어도 gx 제곱의 차수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gx를 1차로 세팅을 하게 되면 무엇을 만족하지 못하냐? 나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요. 지금 나조건에 gx는 2를 집어넣었을 때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라고 했는데 1차식은 이렇게 서로 다른 x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 그럼 뭐냐? gx는 못해도 2차 이상의 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구나. 1차는 글러 먹었으니 gx를 2차로 세팅을 하면 fx는 자연스럽게 4차가 되실 거라고요. 됐어요?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둘 다 1이기 때문에 gx가 2차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그거를 제곱한 fx 마찬가지로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다. 그러면 그냥 fx는 gx 제곱 그 자체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되었으면 이제 식 세팅을 하시면 되지. 근데 나조건이 되게 불편하게 주어져 있어요. 같다고만 주어져 있지 얼마라고는 안 주어진 상황이니까 일단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 k라고 세팅을 하면 일단 gx는 최고차항 개수는 1이라고 했고 2랑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k가 나오게끔 식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k가 될 거고, 이러면 fx는 정확히 gx의 제곱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네, fx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k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f-2 해주시게 되면 그대로 이 부분이 빵이 되겠지. 그러면 k제곱만 남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k여야 되니까 k는 0 또는 1이 되는데 k는 0이 아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k까지 fx랑 gx 완성해 주실 수 있다고요. 됐지? 그래서 결론을 알고 나면 정리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건데, 우리가 가조건에서 무엇을 읽을 것인가, 요 주어진 식에서 나머지가 gx 세제곱이라는 상황이 전개했을 때 생각보다 되게 특수한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남는 식들, 수식적으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 떨어지게 만들려면 얘네 둘 gx랑 fx를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러고 나면 나조건 가지고 이제 함수값을 정리해서 fx랑 gx 찾는 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됐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예문여고뿐만이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시험들이요, 제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일단 오늘은 우리가 60분 시간을 줬지만 실제로 예문여고 시험지는 50분짜리 시험이거든요. 이게 10분이 더 줄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빡빡한 시험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 너네가 이제 3월 달부터 중간고사 대비하면서 무엇을 연습을 해야 되냐?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최대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줄이고 줄여서 머릿속으로 압축 요약을 해놓고 나오면 바로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정도까지 문제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실제로 알고 있어도 풀이 과정들이 어쩔 수 없이 길어지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0번이라던가 13번 그리고 서술형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무엇인지를 알고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하고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이 아마 풀이 시간들이 되게 많이 차이가 날 거야. 그리고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더라도 결론을 알고 답을 내버린 다음에 중간에 풀이 과정을 채우는 거랑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풀이 과정을 채우는 건 시간적인 압박이랑 부담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주제들, 그리고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은 가급적이면
시험 직전에 거의 대부분 외우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너네 수학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예문여고 같은 경우에는 다시 얘기하지만 모의고사 기출 빈도가 되게 높아요. 특히나 난이도가 높고 최근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들을 되게 요상하게 변형을 해서 문제들을 잘 내기 때문에 최근 모의고사 기출에 대한 연습들도 많이 되셔야 돼요. 최근에 나왔던 최근 한 3년에서 4년 정도 모의고사 킬러 문제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그 중에서도 특히나 풀이 과정들이 부담스러운 15번 같은 친구들, 얘는 모르면 아예 접근을 못 하거든요. 이런 친구들을 미리 경험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아니면 아예 생판 처음 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거의 새로운 문제는 없어요. 어느 학교 시험이든 새로운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예문여고는 딱 서술형 제일 마지막 문제 정도가 나조차도 처음 보는 문제들이 매년 한 문제씩 등장을 하는데, 나머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대비 가능한 문제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서 중간고사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되면 이 예문여고 시험 말고도요, 다른 학교 시험들도 한번 보세요. 예문여고도 예문여고지만 다른 학교 요 학교는 모의고사 기출을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해서 내네, 요 학교는 이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다 썼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 가지 시험지들을 보면서 경험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제한 시간에 OMR 마킹까지 한다고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래서 요거 잘 정리해서 내가 손풀이도 드렸으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혹시나 기회가 되면 다른 학교 시험들도 꼭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간고사 어떻게 대비할지도 미리미리 대비책들을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았어요.